한국 우수 전래동화 3.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3년 고개. 옛날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숫장수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숫장수, 숫, 나무를 구워낸 검은 연료를 파는 사람. 숫장수는 날마다 숯가마에서 숯을 구워 장날이 되면 장터에 가져가 팔았어요. 숯가마, 숯을 구워내는 구덩이. 숫장수네는 가난했지만 늘 웃음꽃을 피우며 즐겁게 살았어요. 장터로 숯을 팔러 가는 날이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숫장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3년 고개를 넘을 때 조심하세요. 3년 고개, 산이나 언덕을 넘어 다니게 된 비탈진 곳. 알았소, 얼른 다녀오리다. 장터에 가려면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어요. 이 고개가 3년 고개예요.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었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숫장수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난 이제 오래 살긴 다 틀렸어. 아내가 깜짝 놀라 숫장수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집에 오다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지 뭐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찌 살라고. 숫장수와 아내가 땅을 치며 울자 아이들도 덩달아 울어댔어요. 내가 3년밖에 못 산다니. 숫장수는 걱정만 하다가 그만 드러눕고 말았어요. 방에서 꼼짝도 못한 채 끙끙 앓아누웠어요. 숫장수가 3년 고개에서 넘어졌대요. 저런,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웃 사람들도 모두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년이 숫장수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오래 사실 방법이 있으니까요. 숫장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한숨, 근심이나 서름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내쉬는 숨. 어림없는 소리, 내가 무슨 수로 오래 살겠니? 아니에요.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웃집 소년의 말에 숫장수 부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주 쉽답니다. 3년 고개에 가서 될수록 많이 넘어지세요. 뭐라고? 이 녀석아, 나더러 아예 죽으란 말이냐? 숫장수는 얼굴이 푸르락했어요. 어른을 놀리다니, 고얀 녀석 같으니라고. 숫장수의 아내도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화만 내지 말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지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아니냐? 숫장수는 풀이 죽어 대답했어요. 그러자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3년 고개에서 2번 넘어지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3년 고개에서 2번이나 넘어지다니 당장이라도 죽은 목숨이로구나. 아니에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소녀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까 2번 넘어지면 6년을 살 수 있지요.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고요. 숫장수 부부는 소년의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 후 숫장수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질 때마다 3년씩 살 수 있다. 이 말이냐?
그럼요. 3년 고개에서는 많이 넘어질수록 오래 살 수 있다고요. 숫장수는 얼굴이 환해지며 뛸 듯이 기뻐했어요. 얘야, 고맙구나. 내가 그동안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숫장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언제 알았냐는 듯 기운이 펄펄 났어요. 당장 삼륜고개로 달려가서 실컷 넘어져야지. 숫장수는 삼륜고개로 불이 나게 뛰어갔어요. 불이 나게, 몹시 급하게. 여보, 같이 가요. 아빠, 저희도 갈래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숫장수의 꽁무니를 쫓았어요. 숫장수는 삼륜고개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5번 굴렀으니 15년, 10번 굴렀으니 30년. 아내와 아이들도 숫장수를 따라 자꾸만 굴렀어요. 이때 고개를 넘어가던 나그네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요? 나그네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삼년고개에서 몇 번이나 대굴대굴 구르다니.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이 고개에서는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 수 있다오. 그게 정말이요? 그럼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그네도 덩달아 고개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 소문,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전하여 오는 말. 삼룡고개에서 구르면 오래오래 살 수 있대. 정말? 나도 삼룡고개에 가야지. 사람들은 삼룡고개로 앞다투어 몰려갔어요. 김서방도 대굴대굴, 박서방도 대굴대굴, 새색시도 대굴대굴. 마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에 삼룡고개에서 너도 나도 굴렀어요. 숫장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삼륜고기에서 구르고 또 굴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삼년고개. 옛날 옛적 숫장수와 삼년고개 이야기. 옛날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삼년고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숫장수가 삼륜고개에서 넘어지고 마음의 병을 얻고 알아 누웠지요.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도 안타까워하며 문병을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년이 찾아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지요. 삼륜고개에서 1번 구르면 3년, 2번 구르면 6년, 3번 구르면 9년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숫장수는 그 길로 달려나가 삼륜고개에서 구르고 또 구르지요. 그 후부터 삼륜고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륜고개는 생각을 바꾸면 절망 뒤에 희망이 찾아온다는 교훈을 주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전설에 대한 믿음을 일상생활 자체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며 마음의 편안함과 생활의 행복함을 얻어왔지요.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바꾸어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삼년국의 이야기는 전설에 대해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생각을 바꾼 소년처럼 자신의 운명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답니다. 전설 따라 풍습 따라. 옛날에는 삼륜고개처럼 마을마다 크고 작은 산, 고개마다 얽힌 전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강의 여울목이나 바닷가의 곳마다 산마루에 기괴한 바위나 아름드리 나무마다 갖가지 사연이 얽힌 전설이 있었지요. 즉, 우주와 자연의 온갖 현상이 전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장독대, 우물, 나무, 하늘 등등에도 소원을 빌었습니다.
또 고을마다 곳곳에 선악나무를 모시고 선악당을 세웠으며 깊은 산골짜기 바위마다 제단을 차려놓기도 하고 비석을 세워놓으며 아무 탈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기원했답니다. 이 밖에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많은 풍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숫. 숫은 신선한 힘이라는 뜻을 가진 순 우리말로 참나무와 소나무 등을 높은 온도에서 태운 것입니다. 숯을 구울 때에 나무의 세포벽이 타 들어가면서 수많은 작은 구멍이 생기는데 이 구멍들이 물질을 썩지 않게 하고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숯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유익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화로에 불을 피울 때 숯을 쓴 것뿐만 아니라 우물 속에 숯을 넣어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도 하고 간장에 숯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숯이 독소와 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숯은 습도를 조절해서 건물을 오래 보존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경주 불국사의 땅 밑에는 많은 양의 숯이 묻혀 있다고 해요. 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었어요. 이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3년 고개를 넘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 또 조심했답니다. 그런데 착한 숫장이가 그만 3년 고개에서 넘어지고 만 거예요. 이제 3년밖에 살 수 없으니 숫장수는 병이나 끙끙 앓고 아내와 아이들은 매일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었지요. 그때 이웃집 소년이 숫장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소년은 숫장수에게 찾아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그러자 숫장수는 3년 고개에 가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3년 고개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과연 소년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퀴즈 1. 숫장수의 아내는 왜 숫장수에게 3년 고개를 조심하라고 했나요? 2. 숫장수는 왜 울면서 집에 돌아왔나요? 3.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병은 무슨 병인가요? 4. 사람들은 왜 3년 고개에서 대굴대굴 구르게 되었나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4. 용기와 희망이 샘솟는 이야기.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옛날 한 마을에 사는 네 사람이 목과 장사를 하기로 했어요. 목과, 아욱과의 한 해살이 풀, 섬유자원으로 재배하는 농작물로 씨는 기름을 짜고 솜털은 무명실의 원료가 됨. 그래서 똑같이 돈을 내어 값싼 목화를 많이 사들였지요. 이제 목화값이 오르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지? 목화를 쌓아둔 창고에 쥐가 많아서 말이야. 창고에 고양이를 두면 되잖아. 참, 그렇지. 네 사람은 돈을 걷어 고양이를 샀어요. 고양이 한 마리의 주인이 넷이었어요. 고양이 다리가 넷이고 우리도 넷이잖아. 그러니까 다리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게 어때? 좋아. 자기 것을 정해 책임지고 돌보는 거야. 그래서 네 사람은 고양이의 앞쪽 왼다리, 오른다리, 고양이의 뒤쪽 왼다리, 오른다리에 각각 주인을 정했어요. 고양이 덕분에 창고의 쥐들은 모두 사라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네 사람은 절룩거리며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았어요. 고양이가 왜 저러지? 다리를 다쳤는걸?
어느 쪽 다리야? 뒤쪽 오른다리네. 그럼 내 다리네. 주인은 고양이를 붙잡아 다친 다리에 산초 기름을 발라주고 붕대를 동여매 주었어요. 산초 기름, 산초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 날씨가 쌀쌀해지자 고양이는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놀았어요. 아궁이, 방이나 솔 같은데 불을 때는 구멍. 방이나 솥 같은데 불을 때는 구멍. 그런데 어느 날 고양이가 불 가까이 갔다가 뒤쪽 오른다리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산초기름을 발라 붕대를 동여맨 달이었어요. 야옹, 야옹. 고양이는 놀라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고양이가 달아난 곳은 하필이면 목화 창고였어요. 고양이는 다리에 붙은 불을 끄려고 목화더미 위에 올라가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 바람에 목화더미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목화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이야! 목화 창고에 불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물을 길어 불을 꺼주었어요. 하지만 목화는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뒤였어요. 잿더미, 물건이 불에 탄 뒤에 남은 재가 쌓인 더미. 솜장수 네 사람은 잿더미 위에 넋을 잃고 앉았어요.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 주인을 노려보았어요. 불이 난 것은 너 때문이야. 고양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발라줘서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목화에 옮겨 붙었잖아. 맞아. 그러니까 목화값은 몽땅 물어내야 해. 그러자 고양이의 다친 다리의 주인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왜 목화값을 물어내? 내가 고양이에게 목화를 태우라고 시키기라도 했다는 거야? 고양이를 돌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다친 다리의 주인과 나머지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싸움을 벌였어요.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관가를 찾아가자. 사또의 판결에 따르는 거야. 관가, 나란 일을 보던 집, 사또, 백성이 고을의 원을 높여 부르는 말. 좋아, 그렇게 하자. 솜장수 네 사람은 사또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고는 사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사또,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합니까?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사또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네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대들은 누가 목화값을 물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세 사람이 똘똘 뭉쳐 다친 다리의 주인을 몰아세웠어요. 몰아세우다, 마구 심하게 나무라다. 저 사람 때문에 불이 났습니다. 고양이 다리에 산초기름을 발라 불이 붙었고 그 불이 목화에 옮겨 붙었으니까요. 아닙니다. 저는 고양이에게 불을 내라고 시킨 적이 없습니다. 다친 다리의 주인은 손을 내저었어요. 사또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고양이가 뒤쪽 오른다리에 불이 붙은 채로 목화 창고로 뛰어들어 불이 났다는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어요. 의기양양하다. 바라던 대로 되어 아주 자랑스럽게 행동하다. 그렇다면 불붙은 다리를 가진 고양이를 누가 목화 창고로 데려갔느냐? 사또의 물음에 세 사람은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자 다친 다리의 주인이 냉큼 대답했지요. 고양이의 앞다리 2개와 왼쪽 다리입니다. 뒤쪽 왼다리입니다. 사또는 네 사람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불붙은 다리를 가진 고양이를 목화 창고로 데려간 것은 성한 다리 셋이다. 성한 다리 셋 때문에 불이 났으니 너희 셋은 이 사람에게 목화값을 물어주어라. 성하다, 상한 데 없이 온전하다. 세 사람은 사또의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목화값을 받은 다친 다리의 주인은 고양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 옛날 옛적 솜장수와 고양이 다리 이야기. 솜장수 넷, 고양이 다리 넷은 솜장수들이 창고에 들끓는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를 샀다가 그 고양이 때문에 목화를 모두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솜장수 네 사람이 똑같이 돈을 모아 목화를 많이 사두었습니다. 하지만 목화를 쌓아둔 창고에 쥐가 들끓자 솜장수들은 돈을 걷어 고양이 한 마리를 삽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자기 몫으로 맡아두지요. 어느 날 고양이가 뒷다리를 다치자 뒷다리의 주인이 상처 치료를 위해 산초 기름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친 다리에 불이 붙어 창고에 불이 나자 솜장수 세 사람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의 주인에게 잃어버린 목화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또의 재판으로 오히려 남은 세 사람이 목화값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서로 힘을 합하여 한 가지 목적을 이루려는 것은 경제적인 일이지만 가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지나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4명의 솜장수들이 잃어버린 것은 비단 목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서로 간의 신뢰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답니다. 고을의 수령 사또. 옛날 조선시대에는 고을마다 원이라고 불리던 지방 관리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부윤, 목사, 부사, 군수, 현감, 현령과 같은 제각기 다른 벼슬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 고을이 얼마나 크냐, 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 고을을 다스리는 원의 계급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고을을 다스리는 원을 부를 때는 사또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사또들은 왕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직책인 만큼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들 중에는 고을을 잘 다스리며 백성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에만 급급한 욕심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사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관리를 파견하기도 하고 암행어사를 각 도에 보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게 했답니다. 목화. 우리나라의 목화가 전래된 것은 고려 공민왕 12년에 중국의 원나라의 문익점이 붓두껍 속에 목화씨를 숨겨 가져온 후부터였습니다. 문익점의 장인 정천익이 목화 재배에 성공하자 경상남도 산청에서 재배되어 전국 각지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목화의 전래로 우리 조상들은 겨울에 따뜻한 솜옷을 해 입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목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네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서 목화를 사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팔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넷이서 똑같이 나누기로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창고에 쥐가 들끓지 뭐예요. 그래서 네 사람은 고양이 한 마리를 사기로 했어요. 목화를 살 때처럼 넷이서 똑같이 돈을 내어 고양이 한 마리를 사고 고양이 다리 하나씩을 자기 몫으로 정했어요. 어느 날 고양이가 뒤쪽 오른다리를 다쳤답니다. 고양이 뒤쪽 오른다리 주인은 상처에 산초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잘 감아주었어요.
그런데 아궁이 앞에서 졸던 고양이의 붕대 감은 다리에 불이 붙자 고양이가 펄쩍 목화 창고로 뛰어든 거예요. 창고에는 불이 나고 목화는 모두 타서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세 사람은 불이 난 게 고양이 뒤쪽 오른다리 주인 책임이라며 목화값을 물어내라고 했어요. 옥신각신하던 네 사람은 사또를 찾아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사또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퀴즈 1. 네 사람은 왜 목화를 사서 창고에 넣어두었나요? 2. 고양이를 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고양이 뒤쪽 오른다리에는 왜 불이 붙었나요? 4. 사또의 판결로 목화값은 누가 물어냈나요?